안녕하십니까. 헤세드 결혼문화 선교회 반동현 대표 주요셉입니다. 오늘도 나는 왜 결혼이 안 되지? 라는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남성이 어떤 모습이 부족하고 또 여성은 어떤 모습이 부족한지,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9번째, 10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방에게 좋은 교제, 서로가 잘 만나서 데이트를 하다가 결혼으로까지 이행하는 지점으로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버리거나 그냥 좌초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저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좀 좋지 않은 습성도 있을 수 있고 또 남들이 모르는 저의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걸러지고 객관적으로 누가 옆에서 멘토링을 해주거나 코칭을 해주면 좋은데 미혼자들이 주변에서 이런 부분을 누가 이렇게 직접 가르쳐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그거를 기분 나빠하면 나와 관계를 단절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혼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세미나를 오거나 저와 상담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저는 그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멘토링을 해주고 코칭을 해주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과 이런 패턴과 이런 언어 습관은 좀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서 그들이 그런 습관을 고치고 정말 좋은 결실을 맺어서 결혼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남성과 여성이 의외로 별것이 아닌 말을 쉽게 하다가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 초기에는 이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절제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모습이 안 발견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교제를 하고 또 상대방을 좋아하고 또 서로 좋아하는 감정도 생기고 친숙한 가운데 의외로 불쑥 내뱉은 몇 마디 말들이 상대방의 가슴에 칼이 되어서 아픈 상처를 줘서 그 관계가 거기 단계에서 머물러 갖고 결국은 그 환부가 골마서 두 사람 사이가 결별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혼 청년들, 미혼자 입장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미혼자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만일 결혼의 기회가 있었다면 그게 안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혹시 말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치명적으로 실수한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불쑥 꺼낸 그 말이 상대방에게 칼이 되어 들어가서 아픔을 주거나 상대방에게 급격하게 불신감을 가져다 준다면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농담도 정도껏 해야지 지나치게 해서 상대방의 어떤 외모를 비하하는 것이나 상대방의 가족 누구를 비하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치는 정도의 농담이라면 그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인격을 자칫하면 손상시킬 수 있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깨구리를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한마디가 돌이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에 박히게 되고 그것이 아픔이 돼서 그 사람을 좌절시키거나 무너지게 하거나 분노에 떨게 하거나 나에 대해서 급격한 호감도에서 급격한 비호감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말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내뱉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실수를 가급적이면 결혼하는 그 순간까지 하지 않도록 또 결혼하고 나서도 상대방에게
아픔이 되거나 상처가 줄 상대방의 어떤 집안의 어떤 문제를 함부로 건드리거나 그 사람의 어떤 모습 단점을 함부로 들추어내서 상대방에게 불신을 주고 배신감을 주는 정도의 아픔을 줘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사람은 긴장할 때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방심할 때 사고를 많이 냅니다. 운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보자 때 미숙해서 사고 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아주 운전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사고 내는 것보다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 보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사고를 냅니다. 방심하고 안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분들도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말년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왜냐하면 조심하지 않으면 무의식 중에 방심하다가 군대는 다 군기가 있어서 돌아가는 사회인데 거기서 나 혼자 이렇게 푹 나사 빠진 듯이 있다가 보면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녀 간의 교제 가운데 둘이 적은 아니지만 항상 상대방은 내가 상대방을 보는 그 관점 그대로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떤 단계 어느 정도의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적한가를 자꾸 이렇게 견주어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 이 사람이면 되겠다. 충분히 내 이 사람과 인생을 함께 설계해도 괜찮겠다 싶을 때 결혼으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애 단계의 감정과 상대방을 내가 평생 함께 살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나서 평가하는 단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방심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안전운전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더 나가서 이성교제를 하다가 갑자기 잠적하는 경우를 봐요. 그래서 상대방을 당황시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불쑥 또 나타나서 자, 이런 모습을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없이 잠적하거나 상대방을 불안에 빠지게 만들거나 갑자기 결별을 선언해놓고 또다시 그때는 아니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쉽게 번복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불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상대방에게 끝까지 우리는 그만 만나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미혼자가 교제하는 상대방에게 함부로 우리는 그만 만나라는 말을 입에 배듯이 쉽게 내뱉는다면 그것이 견디고 고비를 넘다가도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두 사람이 만나서 데이트하고 두 사람이 만나서 인생을 설계하는데 자꾸 주변의 것에 신경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는데 주변의 커플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관심을 두고 딴청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설계해야 될 그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자꾸 주변의 가족이나 주변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비교해서 두 사람 사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모두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두 당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고 두 당사자가 인생의 모험을 거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때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쉽게 결혼을 생각하거나 또는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접어두고 결혼을 배제시키고 둘이 연애만 하려고 데이트만 하려고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저는 결혼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도 저는 정말 결혼하길 원했고 아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 생활을 거의 20년 거의 다 돼가 있습니다. 19년 차를 거의 다 돼서 이제 20년 차로 접어들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는 데 있어서 늦게 결혼한 사람이 입장이고 지금 뭐 더 젊은 나이에 결혼할 수 있지만 저는 결혼을 41살, 우리 나이로 41살에 결혼했기 때문에 정말
결혼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 갈망하고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고마움을 갖고 소중히 여기고 더 헌신하고 더 상대방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고비를 맞이하더라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결혼하는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든 이성과의 교제를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너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내가 당신 아니면 죽어? 마음대로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결혼할 그 한 사람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고 그 사람 당신 없으면 나 금방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결혼의 접근 방법이고 결혼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결혼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혼해서도 문제입니다. 상대방에게 더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 문제가 결혼한 부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더욱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훈련을 하고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결혼한 후에도 더 상대방을 끊임없이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더 집중하면서 행복한 결혼의 가정을 꾸려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문어발 데이트로 하는 거, 더블 데이트, 트리플 데이트, 쿼드러플 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막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는 거, 이것은 투자 안 하고 자산을 분산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모든 것을 다 망치는 겁니다.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배우자감으로 여기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찮게 상대방을 대했다면 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알면 나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하게 돼서 결국은 그 관계는 파국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더욱더 집중하고 순결한 마음도 갖고 지극한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상대방에게 더욱더 다가가고 또 다가가고 더 다가가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행복한 결혼으로 나아가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남성들에게 부족한 문제, 걸림돌이 되는 10번째 문제는 존경받는 모습이 없고 부족하고, 여성들은 남성에게서 존경심을 못 느낄 때 이게 결혼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요? 존경받는 모습을 못 갖추고 못 보일 때 여성들에게 신뢰감을 갖지 못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 지금 아내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본인은 잘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 스쳐가면서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결혼하면 그 남편을 가장 존중할 것이라고, 존경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흥분되고 뛰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받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가장 존중받는 한 사람이 되고 싶다. 상대방이 저한테 한 말이 제 가슴이 너무나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성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뭐 남녀 차이에 대해서 또 그런 책도 나와 있고 그런 내용도 있지만 뭐 그런 건 나중에 또 제가 살펴보겠지만, 정말 남성들이 듣고 싶은 말은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성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연인으로부터 그런 말 한마디 들을 때 내가 지금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이 나는 당신이 훌륭해, 당신을 믿어요, 나는 자기를 믿어, 당신 자기 짱이야, 여보 당신 멋있어, 이런 말, 나는 당신을 존경해요, 당신 훌륭해, 이런 말 들을 때 남자는 천하를 얻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여성이 만약 그러한 존경심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성에게 존경심을 살 수 있다면 남성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이, 미혼 남성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여성에게
큰 선물 하나 해주면, 돈을 왕창 가져다 주면,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성이 감동할 거야.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남성들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은 작은 거 하나하나에 감동을 받습니다. 작은 것이 쌓이고 쌓일 때 그것이 감동이 됩니다. 그것이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려하는 어떤 태도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 씀씀이 하나가 쌓여서 큰 감동을 줄 수가 있는데 남성들은 자꾸 뭔가 큰 거를 한 번에 보여주고 싶어 해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고 존경심을 받는 모습을 보일 때 정말 이 남자는 내가 못 가진 어떤 걸 가졌어. 정말 저 모습은 성실해. 성실한 모습 하나도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열심히 할 때 그 모습을 갖고 여성이 내 남자는 멋있는 남자야. 내 남편은 멋있어. 내 미래 배우자는 짱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결혼이 주는 힘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앙숙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완전히 서로가 격려하고 지지하는 지원군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성에게 감동을 줄 만한 행동을 해야 되고 또한 위기의 순간에 비겁하게 변명하지 않고 과감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노라 결단도 하고 상대방이 감동할 만큼 희생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경우에 실패한 사례를 얘기하면서 지난날 너무나 상대방이 실망스러웠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데이트하는데 거리가 멉니다. 물론 남성이 일반적으로는 여성이 밤늦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늦게까지 있다가 배려해주고 또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가까운 거리면 상관이 없는데 때때로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데이트하는 경우에 그 관계 과정에서 헤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남성이라면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서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면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에서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지만 만일 그런 안전이 위험하다면 그 가까운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와서 자기가 좀 힘들지만 조금 더 배려해주고 조금 더 자기가 마음을 써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남성들도 그만큼 감동을 주는 것이 부족해지고 결여되어 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평소에 도덕적인 모습, 정직한 모습, 성실한 자세 등에서 여성은 존경심을 받습니다. 남을 등쳐먹고 사기치고 남한테 해코지하고 이러면서 잘했어 이런 사람은 그 여자도 악한 것이고 그 사람도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로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잘못된 것에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남들이 갖추지 못한 인품과 성품과 도덕성을 갖출 때 그 사람에게 존중감이 생기고 감동을 줄 거라고 봅니다. 또 여성이 안타깝게도 결혼에 걸림돌이 되는 모습은 남성을 깔보거나 어린애를 취급하거나 막 쏘아붙이는 이런 경우. 상대방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존경심이 생기지 않으니까. 또 여성의 부드러움과 포근함으로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거친 모습을 막 보여주고 막 그냥 상대방을 공격할 때 막 인격까지 무시하는 것처럼 공격을 할 때 실망감을 주게 됩니다. 또 여성으로서도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을 막 펼쳐나갈 때 남성이 여성을 배려하려고 하다가도 너무너무 지나친 요구만 끊임없이 반복하면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남성에게 계속적으로 자신은 헌신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헌신만을 요구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지금 저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밤을 새서 일을 하다가 왔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데이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지 않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나는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자기 입장만을 생각할 때도
남성에게 실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성뿐이 아니라 남성 모두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 충분히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 그럴 때 그 남녀 관계는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게 되고 결혼이라는 것을 둘이 마음을 품고 이제는 우리 결혼해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이제 결혼해서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데이트하지 않고 서로 아쉽게 이렇게 헤어져 갖고 막 안타까움 느끼지 않고 날마다 한 지붕 밑에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해당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라도 저 10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혹시 나에게 연결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공감이 되신다면 얼른 수정해서 고쳐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유익함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 교제하고 있는 커플들이 계시다면 더 이상 미루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과감히 결단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상대방에게 더 이상 마이너스 점수가 아니라 플러스 점수를 받아서 좋은 결단을 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나가고 좋은 모습으로 행복한 결혼식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